국제뉴스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함께합니다. 독일 다니엘과 인도 럭키가 함께하는 구경 없는 토론. 네, 수요일의 코너 구경 없는 토론입니다. 다니엘 럭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덕분에 날씨가 좀 추워지긴 했는데요. 부쩍 쌀쌀해졌죠 오늘. 진짜 어느 순간에 아침에 일어나더니 너무 추워졌어요 날씨가. 그러니까요. 그 독일하고 인도의 가을은 어때요? 인도는 가을이 조금 따뜻합니다. 네. 더운 편이죠 한국보다는. 그렇죠. 이렇게 한국이 약간 덥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 추워지잖아요. 네. 인도는 되게 프로세스가 아주 약간 따뜻하면서 조금 덜 따뜻하다가 조금 또 따뜻하다가 따뜻합니다. 독일은요? 그냥 1년 내내 추워요.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희 그러니까 여름에도 당연히 좀 어느 정도 덥기도 하고 하는데 네. 독일 가을이 약간 거의 1년에 한 9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가을 날씨가. 네.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가을 날씨? 근데 한국만큼 그렇게 예쁘진 않아서 색깔이 약간 독일이 약간 회색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약간 가을이 저도 한국에서 가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예쁘고 정말 청고마비 그리고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기도 네. 하고 산책하기도 너무 좋은데 독일은 그냥 계속 비 오고 약간 그래서 우리가 보통 11월 날씨라고 많이 불러요. 노벤버 베타라는 말 많이 써요. 그냥 딱 그 11월 날씨만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 저는 네. 한국 가을에 불만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사진을 너무 많이 찍게 돼요. 매일 날씨가 이 노을이 진짜 어제도 보셨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맞아요. 네. 노을도 예쁘고 그리고 낮에 그 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너무 예쁘니까 저절로 그냥 하늘만 봐도 힐링하게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요즘에. 100장 이상의 핸드폰을 지금 삭제해야 돼요. 저희가 오늘 본격적으로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좀 국제뉴스에서 뜨거운 이슈가 있어가지고 또 이게 또 마침 우리 다니엘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어가지고 네네. 오늘 좀 잠깐 얘기를 하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네네. 토론을 해볼 건데 최근에 이 독일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 논란이 계속해서 좀 일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뭐 내부적으로 워낙 반발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은 철거 명령이 철회가 됐고 뭐 합의점을 뭐 모색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런 과정들 쭉 보면서 일단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조금 언론들도 찾아보고 했는데 이게 독일 여론도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그 철거 과정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 신문 기사 같은 거 사실 엄청 많이 뜨진 않았는데 네. 아쉽게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약간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그 타츠라는 신문사에서 기사가 네. 좀 그 제목을 잘 지었던 것 같아요. 베를린 미트 구청이 도쿄 앞에서 꼬리를 접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고래를 접었다. 그러니까 고개를 약간 강아지가 고래를 그렇죠. 접는 느낌 약간 네. 조금 무서워하고 앞에서 약간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약간 이런 고개를 식으로 숙였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고개를 숙였다는 그러니까 사과의 뜻이 아니고 이제 약간 시키는 대로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사가 떴는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베를린 구청부터 독일 외교부까지 이제 철거해달라고 계속 이제 됐대요. 근데 그건 사실 자츠 신문사에서 일본 대사관하고 외교부 주장 밝혀달라고도 연락했는데 근데 어떤 반응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공식 어떤 이제 좀 반응도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네. 없었고 일본 대사관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뭐 우리가 일본과의 좋은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설치 허가를 받을 때 이제 그 한국 협회에서 어떤 이제 보고서 같은 거 내잖아요. 네네. 근데 거의 13페이지 정도 됐대요. 13페이지 정도 된 보고서인데 거기서 어떤 얘기 나오냐면 여기서 이제 그런 이유로 우리가 그런 그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고 싶은데 일본 측에서 반대 반응이 올 수도 있다. 그거 미리미리 경고하기도 했는데 갑자기 일본 측에서 이제 이러니까 사실 그럼 애초에 그런 설치 허가를 내지 말았었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이미 충분히 합의가 된 부분인데 맞아요. 왜 이제 와서 번복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네. 심지어 그 베를린 미트 구청에서도 이제 개막식 때 어떤 직원이 나와서 뭐 연설하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보면 되게 조금 이게 그 너무 앞뒤가 너무 안 맞고 약간 좀 되게 여론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좀 이해 잘 못하고 있어요.
있어요. 요즘 코로나가 워낙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코로나 없었으면은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됐을 텐데 네. 코로나 배경으로 이런 거를 조금 하는 게 약간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조금 그렇게 조금 의심스럽네 진짜로. 근데 네. 인도 같은 경우도 식민지배 역사가 있으니까 사실 네네. 일본의 이런 대응 방식 같은 거 보면서 이렇게 인도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좀 약간 뭐랄까요? 한국하고 느끼는 약간 동질감 같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영국이 인도에 거의 300년 가까이 지배를 했잖아요. 네. 그 저희가 아픈 역사가 있고 또 뭐 영국 역사에 보면은 뭐 인도에 우리는 뭐 거기 가서 뭐 발전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그런 말도 많이 하고 하니까 기분 상당히 좋지는 않지요 사실. 근데 워낙 또 인도가 또 피폭력 뭐 간디의 또 그런 철학의 나라이다 보니까 네. 약간은 이런 거를 조금 용서하고 조금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시민들이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큰 사건으로 보면은 그 빅토리아의 동상이 델리에 되게 크게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영국 사람들 가고 나서도 그냥 그 동상만 움직이고 막 크게 막 그렇게 사건 만들고 이렇게 크게 하지 않았어요. 뭄바이의 기차역 이름도 빅토리아 터미널 스테이션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한참 그렇게 유지하다가 한 몇십 년 전에 그거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에도 다른 정치나 이런 건 있긴 하지만은 약간 아직까지 인도 사람한테는 약간 이 동산에 이런 거나 큰 이슈는 있지는 않아요, 사실. 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워낙 요즘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 BTS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워낙 지금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거 그 이슈부터 시작해서 뭐 독일의 이 소녀상 철거 문제까지 워낙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난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머리 아프겠네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좀 얘기를 네. 해봤고요. 자, 그럼 오늘 국경 없는 토론에서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인턴 안소연입니다.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10월 9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574도를 맞은 한글날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해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인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인데요. 한글날이 처음 제정된 것은 일제강점기에 있던 1926년 음력 9월 29일이었습니다. 당시는 한글이라는 말이 지금처럼 보편화되지 않아 각야날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고유의 말인 한글 역시 탄압의 대상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갖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고유의 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됐고 그 가운데 민족 정신을 북돋우기 위해 제정된 게 바로 한글날이었습니다. 이후 1928년 한글날로 명칭이 변경됐고요. 광복 이후 날짜도 양력 10월 9일로 변경됐다고 하죠. 한글은 그 우수성을 세계에서도 인정받아 1997년 10월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는데요. 럭키 씨, 다니엘 씨도 한글의 아름다움 그리고 우수성에 반해 한국에 오신 거 아닌가요? 오늘 국경 없는 토론에서 자세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한글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한국에 오셨나요? 그럼요. 저는 25년 전에 반해서 되게 일찍 왔어요. 오, 그러네요. 네. 진짜. 그렇죠. 그런 부분들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그 언어에 대한 어떤 뭐 사랑 거기 느끼는 그런 매력 때문에 당연히 훨씬 더 조금 다니엘 씨는 태권도에 반해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긴 한데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쵸 태권도 이제 제일 컸죠. 근데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그 도복을 입었을 때 뒤에 태권도 서 있잖아요. 저는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는 그 글씨를 보고 이거 혹시 그러니까 그때 태권도 한국 운동이라는 것도 모르고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일본 운동 아니냐고. 근데 아니다 한국 오해할 거라고 수도 했더니 예,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태권도 그 글씨를 보고 되게 뭔가 약간 테트리스처럼 약간 좀 되게 약간 퍼즐같이 잘 맞추는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 태권도랑 글자의 글씨 모양 봤을 때. 자체가. 네네네. 그러니까 되게 뭔가 선도 되게 직설선이고 그래서 저는 그 권자 특히
되게 뭔가 약간 하나의 네모난 그런 퍼즐처럼 딱 이렇게 맞춰 있어서 아직도 기억나요. 옛날에 그 도복을 펼쳐놓고 집에서 그 계속 팔아봤어요. 그 이제 바라보면서 아이, 한번 진짜. 따라 그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진짜요? 진짜요? 아이, 진짜요? 말도 안 돼. 뭐요? 이 형이 갑자기? 아니 사실 공항에 인도도 그 한국에서 이렇게 공장에서 입던 재킷 같은 거 중고로 막 가잖아요. 네. 그 이제 저도 인도 가면은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다 보면은 저는 막 이렇게 뭐 어디 막 이렇게 서서 읽은 줄 알지만은 현지인들이 읽을 줄 모르잖아요. 근데 글자 모양이 너무 아름답고 하니까 또 하나 약간 패션이에요, 그게. 아. 그러니까 요즘 한국에도 약간 외국인들이 약간 한글로 써 있는 모자라든지 뭐 맞아요. 재킷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네. 여기 사는 사람한테 약간 조금 촌스럽다라고 생각 들을 수 있지만은 외국에서는 또 나름대로 되게 아름다운 글자 모양이 이렇게 되니까 와 한글 진짜 오늘 주제가 되게 재밌네요. 네. 네. 재밌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어. 항상 저희가 좀 무겁고 네. 어려운 주제를 드린다고 두 분이 항상 퇴근하실 때마다 맞아요. 다음번엔 제발 좀 재밌는 주제 네. 아니, 몇 번 항상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항상 재미있어요. 사실 모든 게 재밌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에 네. 지금까지 되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게 한글 덕분에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되게 감사하는 또 이게 약간 조금 의미 있는 주제네요 오늘. 네, 그래서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두 분이 또 워낙 한국말을 잘하시니까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아서 오늘 또 준비를 해봤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신 점이나 오늘 토론을 함께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의견 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100원입니다.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실시간 채팅창,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실시간 채팅창으로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한국에 오셔서 그럼 한글은 어떻게 배우셨나요? 뭐 어디 교육기관에서 배우셨나요? 저희는 서울대 확당에서 이제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는 진짜 한글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네. 한 마디도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모든 게 다 배우기 시작하고 시작이 근데 인도 사람들이 원래 인도 내부에서 언어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언어를 많이 배웠을 때 저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언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자기 모국어 안 거는 집에 문이 있는 곳이고 또 언어를 하나 배우는 거는 그 집에 장문이 하나 있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힌디어를 알고라는 좋은 거는 비유네요. 예, 힌디어를 알다는 거는 물론 집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집 바깥에 보는 거는 또 하나의 언어 배운다는 것을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 또 세상이 또 넓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요. 네. 우리처럼 해외 살면서 본인의 모국어를 잊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게 우리는 집에서 장문만 있고 문이 없어지는 못 거예요. 들어가 이제 못 들어가요. 잠겨져 있어. 그러니까 네. 창문이 점점 커지면서 네, 그럼요. 창문이 맞아요. 문 역할도 하고 우리는 완전 한강 뷰예요. 크게 잘 보이면 돼요. 어학당에서 배우셨고 그렇죠. 학교 네, 어학당에서 너무 우리 다니엘 감사합니다. 씨는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몬 대학교에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독일에서 네네. 한국어를 배우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초반에 어떠냐면 이제 스페인에서 그 1년 동안 대체 복무를 마치고 독일 돌아가서 여름 방학 남겨두고 이제 그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어쨌거나 이제 한국 학과 들어갈 거니까 한글 미리 좀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 랑은펠트에 한인 그 성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당 가서 거기서 이제 정말 맨 뒤에 앉아서 그냥 좀 감상하고 싶어서 그냥 미사 중에 있다가 어떤 분들하고 이제 친해져서 어떤 분이 매주 일요일 그 미사 끝나고 저한테 공짜로 한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 분이. 그래서 그분한테 맨 처음에 배우다가 저는 그때 주중에 공장에서 일했거든요. 네. 그 튜브 만드는 공장에서 일해가지고 일요일 날 거기서 배운 것들은 이제 아침에 거기 공장에서 일하다가 잠깐 그거 멈추면 시간이 나니까 메모장에다가 한글을 연습했어요. 쓰는 걸. 예, 쓰는 거 네. 거의 연습하다가 이제 밥 먹으러 갔는데 갔다 오니까 거의 이제 그 상사분이 밑에다가 여기 업무 시간에 그림을 그리시면 안 돼요라고 이제 또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내가 약간 되게 속으로 되게 분노했던 거 이거 그림이 아니라 이거 한글이라는 한국어의 그 글씨인데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약간 뿌듯하고 그랬는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배웠을 땐 누구한테 처음 배웠냐면은 요즘 그 대한외국인 나가시는 우리 허배 허배 선생님. 교수님이 아 정말? 한국에 40년 넘게 사시는 우리 허배 형님의 제자예요. 네, 그분이 저한테 처음으로 안녕하세요부터 가르치신 분이에요. 오. 네, 그래서 요즘 이제 TV도 나오시니까 네. 개인적으로 되게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네. 진짜. 그러면 이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 왜 뭐 저도 전공이 중국어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네네. 몰랐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말을 배울 때 뭐 단어 글자 하나하나 배우기보다는 인사말부터 배우잖아요. 네네네. 한국어도 그렇게 시작하나요? 인사말부터 뭐 당연히 간단한. 아마 제가 봤을 때 뭐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되게 오래돼서 오자마자 아마 인사말부터 배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그냥 그런 거 배운 것 같은데 학교 가기 전에 네. 글자를 일단 배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아는 분이 한국 글자가 되게 과학적이고 하루만 잘 집중해서 배우면은 무조건 외울 수 있다. 근데 저는 사실 아무리 뭐 똑똑하고 뭘 하고 떠나서는 하루 안에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한글은 정말 1시간만 집중해서 이거 연습하면은 글자 배우기가 되게 쉬워요. 어떤 면에서 쉬워요? 일단 모양 자체가 네. 이게 되게 약간 이 막스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기역, 니은 이렇게 딱 진짜 1시간 한 10번만 이렇게 받아쓰기 이렇게 서는 거 있잖아요. 그거만 하면은 외국인 누구나 한글 배울 수가 가능하더라고요. 그거. 되게 논리적인 것 같아요. 되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철학이 담겨져 있다는 건 저는 그거 개인적으로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음 보면 보통 이제 그 발음을 할 때 그 혀 모양을 따라서 이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네. 모음은 이제 새로 된 글씨는 뭐 인간, 그 다음에 가로 된 거는 땅, 그리고 둥그러미 이제 우주 이렇게 상징하니까 굉장히 모음은 와 이렇게 약간 그 뭐 인간, 땅, 그 우주의 법칙을 다루고 자음은 이제 어떤 입 모양을 따라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거 알게 돼서는 너무 놀랐어요. 사실 그 작년에 나라마쌈이라는 영화를 봤었거든요. 네. 세정 여왕께서 이거 한글 만들 때 그 뭐 영화 속에서 외국인한테 약간 재밌는 과정이 있는데 사실 옛날에 왔을 때 누가 알려준지 모르겠는데요. 세종왕이 그 화장실에서 그 약간 그 타일 모양 보면서 이거 만들었다고 했는데 근데 나중에 아까 다니엘가 말한 것처럼 사실 혀 모양으로 해서 만든 되게 과학적이다 해서 너무 신기했고 네. 한글을 하나 또 자랑하자면은 전 세계 언어가 많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젊은 글이에요. 젊은 글이다. 네. 1444년 만들었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 아까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일 젊은 글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요. 네네. 맞아요. 한국 사람들도 모르는 얘기를. 약간 이런 뭐 우리가 또 YTN에 와서도 외국인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한두 개 해야 또 약간 또 재밌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좀 쉬운 점하고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은 힌디어랑, 그러니까 모국어인 힌디어랑 독일어를 지금은 많이 잊어버리셨지만 사용하고 계셨고, 그렇죠? 계셨고. 그리고 영어도 할 줄 아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영어랑 비교했을 때 한국어가 배우기 어려운 점은 어떤 점인가요? 저는 사실 한국어를 배웠을 때 아마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를 몰라도 언어를 4개를 알고 있었어요. 영어, 힌디어 그리고 인도 지방어 2개를 배웠기 때문에 약간 머리에 그 프로그래밍 자체가 네. 언어를 배웠을 때 비교해서 배우지는 않았어요. 자, 이거는 한국어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영어는 이렇게 뜻이다. 아니면 인도를 이렇게다. 약간 이렇게 해석해서 배우지 않았어요. 순수하게 한국어의 그 순수만 배우기 시작했어요. 전 개인적으로는. 저는 물론 뭐 저도 어렸기 때문에 그때 조금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지만은 오히려 비교하자면은 한국어가 영어의 그 문법랑 그 단어 이 순수가 좀 안 맞아서 배우기가 좀 어렵고 그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네. 오히려 힌디어하고는 조금 많이 비슷해요. 아. 네. 그래서 가끔씩은 뭐 비교는 안 했지만 의도적으로 안 했지만 아마 무의식적으로 제 머릿속에서도 그렇게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전 개인적으로 이제 독일어하고 영어는 비슷하니까 솔직히 어떤 단어 봤을 때 이제 이해력이 이제 영어는 좀 더 빠르겠죠. 아무래도 네. 봤을 때. 근데 발음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한국어 더 편해요. 그러니까 더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더 편한 게 이제 모음 같은 경우는 한국어도 그냥 아, 에, 이, 오, 우잖아요. 네. 근데 독일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근데 저희는 이제 영어 할 때는 뭐 A, O, 뭐 E, I 이 약간 좀 힘써서 발음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독일어 그 영어 발음이 굉장히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영어 할 때보다 한국말 할 때 조금 더 입 속에는 더 편해요. 힘을 더 안 써도 돼요. 네, 아.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두 분이 가장 좋아하는 혹시 한글 단어 있으세요? 저는 나니엘 제일 좋아하는 단어 알고 있어요. 뭐요? 뭐예요? 돈. 돈? 저요? 돈 되게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해요? 아닐 것 같은데. 본인이 갑자기요?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는 돈이 옛날에는 정말 다른 방송도 했지만은 꿈이란 단어를 되게 좋아했어요. 꿈. 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상기억이 가는 단어가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약간 특이하고 그리고 한 글자로 약간 여러 사실 한 단어이잖아요, 진짜 하나로. 그러니까 되게 꿈이 되게 좋았어요. 많이 쓰고 또 약간 꿈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서 되게 좋아요. 단어 하나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잘 때 정말 자는 꿈이 꿈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내가 미래에 하고 싶은 걸 그렇죠. 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참 네네네. 그 단어 하나지만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맞아요. 뭐 힘들 때, 슬플 때 그 꿈을 바라보고 우리가 또 계속 또 이기잖아요, 이런 게. 목표의 또 다른 그렇죠. 이름이 꿈인 거죠. 네. 맞습니다. 다니엘 씨는 혹시 좋아하는 단어? 전 두 가지인데 하나는 94.5이고요. 하나는 국경 없는 토론입니다. 아, 정말. 아니 이분 진짜 뭐 출연료 저보다 많이 주신 거예요, 오늘. 돈 제가 처음부터 말해요. 돈을 좋아한다고요. 저 출연료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아니요, 농담이고요. 저는 요즘 많이 쓰는 단어는 과유불급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자 성어이지만 사자성어. 네, 사자성어인데 저는 그래도 그 단어 자체에 정말 많은 철학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진리라고 생각해요. 적당히 모든 거는 적당히. 무슨 뜻이에요, 그거? 과유불급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약간 균형을 잡자는 그러니까 적당히 하자는 약간 그런 개념의 사자성어인데 그건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정말 순한국어 중에 따뜻하다라는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부드럽게 들려요. 네, 따뜻하다. 네. 9166번님께서 예전에 인터넷에서 한국어 단어 중에 이슬이라는 단어가 섹시하게 느껴진다는 외국인의 의견을 봤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나요? 라고. 이분이 술 많이 마신 있어요. 거 아니에요? 이슬. 섹시한 거 잘 모르겠는데 좀 이슬? 곱게 느껴져요. 근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슬. 네. 이슬. 8971번님, 독일어 배울 때 단어에 남성, 여성, 중성이 있어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네, 힌디어도 맞아요. 똑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네네. 힌디어도 오. 신기하다. 맞아요. 그리고 한국어에는 그 존대어가 있어서 어렵지 않나요? 처음에는? 근데 그거 한국 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네. 저는 오히려 그거는 그렇게 엄청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힌디어도 거의 비슷해요. 한국은 약간 단계가 뭐 하십시오, 하세요, 뭐 하라 이렇게 되지만은 인도도 한국만큼 많지는 않더라도 한 3-4개 단계는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전 아직도 좀 기억나는 게 이제 좀 뭐 존댓말도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기억나는 거 이제 허배 선생님한테 옛날에 수업 받았을 때 제일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혼잣말 할 때 문법이 따로 있다는 거. 뭐 이를테면 뭐죠? 날씨가 좋네. 아니면 오늘 좀 춥네. 이렇게 이 네라고 가르치셨을 때 아니 왜 혼자 말할 때 왜 문법을 따로 써야 되지? 내가 혼자 말하는 건데. 약간 이런 느낌 저한테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네, 지금 이게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혼자 얘기하면서 날씨가 좋네요. 라고 하지. 그러니까. 왜 문법 그렇죠. 따로 있지? 이런 느낌이 문법이 좀 따로 있었어요. 있다. 재밌네요, 진짜. 네. 저희 지난주가 아까 한글날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월 9일이 저희가 한글날인데 네네. 국경일로 저희는 기념해서 그렇죠. 쉬기도 하고요. 지난 올해가 한글날이 574도를 맞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한글이 만들어진 날을 국민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날을 국경일로 여기는 건데 독일이나 인도도 혹시 국가의 언어를 기리는 이런 국경일이 있나요? 인도에 그런 날을 만들면은 아마 반 이상은 쉬어야 될 거예요. 언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 언어 자체가 언어 많으니까. 자체가 너무 많아서 다시 말하자면은 인도에는 언어가 20개가 있고 사투리는 3,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와. 공식어가 영어가 돼 있고 네. 평균적으로 50km마다 언어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워낙 이 언어랑 이렇게 이 다양한 게 많다 보니까요. 네. 그럼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건 그래서 아니잖아요. 공식어를 영어로 만든 거예요. 저도 사실 북인도에서 살잖아요. 네. 남인도 가면은 사투리가 아니라 20개 언어라고 하면은
독일어하고 한국어처럼 완전 다른 언어예요. 글자도 다르고 문법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남인도 가면 제가 옛날에 어떤 일본 남인도에 갈 일이 있었는데 현지 통역을 써야 돼요. 우와. 네. 신기해요. 우와. 같은 나라인데. 같은 그러니까요. 나라인데. 그래서 뭐냐 그런 나라에 살다 보니까 한 언어의 나라를 만들기가 되게 조금 그렇고 인도는 또 요가가 유명하니까 요가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문화를 이렇게 또 이렇게 뭐 자랑하자면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3년인가 4년 전에 6월 21일 날에 전 세계 요가의 날에 유네스코에서 등록해서 전 세계 오.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 요가를 합니다. 한국에 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했지만 작년에 제가 부산에 가서 그거 행사를 했는데 한 2,000명 넘게 오셨어요. 저도 와.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네네네. 그래서 넓게 펼쳐진 광장에서 다 같이 요가하는 맞습니다. 모습. 저도 기사로 봤던 기억이 나네요. 네네네. 전 세계 요가의 날이 있군요. 유네스코에서 등록된 겁니다. 거기. 오, 신기하네요. 의미 있습니다. 저도 그러네요. 취미가 요가인데 내년에 SNS 열심히 올리시더라고요. 사실. 독일에는 혹시 그런 관련한 기념일 같은 거 있나요? 저희는 없어요. 관련은 없고요. 근데 이제 조금 저희는 따로 어떤 국경이 없는데 네. 좀 문학 작품, 그러니까 독일어에 이바지했던 문학 작품이라든지 아. 이런 것 조금 인정한 거는 있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마틴 루터가 이제 성경책을 처음으로 라틴어에서 이제 호흐도이츠라고, 그러니까 독일어 그 당시 이제 대다수 서민들이 썼던 독일어로 번역했을 때 그건 우리 언어 통합 굉장히 크게 이바지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림 형제가 이제 동화책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네. 그것도 독일어 통합시키는 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약간 좀 인정하는 부분 정도? 근데 국경이 따로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글을 외국인들이 바라본 뭐 장점이라든지 배우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쉽고 어려운지, 그리고 한글날의 의미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만큼 한글이 정말 아름답고 장점도 많고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모국어이긴 하지만 그걸 그만큼 제대로 소중하게 잘 다루고 쓰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반드시 반성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줄임말이나 신조어도 워낙 요즘 너무 많이 너무, 사용이 네. 되고 있고, 심지어 뭐 사실 방송에서만큼은 정제된 언어를 쓰자는 게 예전까지만 해도 잘 지켰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방송국에서도 조차 그런 어떤 뭔가 기준이랄까요? 그게 좀 그렇죠. 많이 무너진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혹시 알고 있는 뭐 요즘 많이 들었던 신조어나 줄임말 저는 있으세요? 요즘 제일 재밌게 들었던 게 꾸안꾸 아시잖아요. 꾸미들 아는 거. 꾸안꾸? 근데 네. 요즘에 꾸꾸꾸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꾸꾸는 꾸꾸꾸꾸. 뭐예요? 꾸꾸꾸는 난이한테 잘 맞는 거예요, 바로. 꾸며 또 꾸리꾸리. 아니, 그러네요. 우리 다니엘이 어디가 꾸리꾸리합니까? 예? 많이 전체가 다 꾸리꾸리예요. 봐봐요. 저희 옷을 안 편 들어주신 사요. 분이 피디님 그런 거 있어요. 사주시면 안 돼요. 쇼핑 시켜야 돼요, 다니엘은. 지금 할인 세일이에요. 나 같이 가자 오늘. 아니, 그저께 저희가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 이제 그 라이브 방송 했는데 네. 그때 어떤 분이 댓글로 세 분 한번 옷 갈아입기 아. 이제 한번 각 이제 바꿔 입기 한번 바로 해보면 거절했어요. 어떨까 했는데 네. 갑자기 형 두 명이 완전 갑자기 분위기 약간 네. 왜요? 좀 상하면서 다니엘은 사람이 똑똑하고 되게 농담이고 사실 워낙 바쁘고 공부하고 또 음반 작업하고 바쁘니까 옷 살 시간이 없어요. 예, 패션에 조금 관심이 좀 가졌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하면 패션에 대한 얘기하는 게 어떨까요? 그때 알베르타까지도 재밌겠네요. 한번 초대하시죠. 자, 그럼 꾸안꾸 꼬꼬꼬 얘기해 주셨고, 네. 다니엘 꾸며 또 씨 혹시. 꾸리꾸리. 뭐 요즘은 뭐 많이 쓰는 건 뭐 갑분싸. 뭐 그런 그거 되는데 갑자기 분위기 상. 네,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줄임말도 요즘 하도 많이 쓰니까 신조어는 글쎄요. 요즘도 뭐가 있죠? 신조어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통 떨어져 있어서. 맞아요. 아까는 신조어 같은 경우도 저희도 지금 회사에 그 대학생 인턴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얘기 들어보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저도 꽤 있거든요. 네. 뭐라고? 약간 이렇게 그쵸. 되는. 저도 근데 많이 안 쓰려다가 음. 또 하나 붙이는 거예요. 따바라 뭔지 아시죠? 네? 따바라. 따바라가 뭐예요? 따뜻한 바닐라 라떼. 영끌도 있죠. 영끌. 영혼을. 뭐 그런 것도 네네, 있고. 이런 것도 그래서 있고. 아무튼 그런 뭐 줄임말이나 신조어가 뭐 완전히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뭐 약간 한글을 지나치게 훼손한다거나 그렇긴 하죠. 전어 의미 전달이 뭐 왜곡된다거나 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재밌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돼갑니다. 네. 지금 해야 될 게 많은데요. 네, 끝으로 간단하게
자, 한국인 못지않게 우리 한국과 한글을 사랑하는 두 분께서 한글을 사랑하는 방법 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시고 오늘 토론 마무리를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조어랑 줄임말 아예 뭐 그 외면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도 옛날 말 그리고 옛날에 썼던 표현들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순한국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거기는 정말 많은 어떤 철학도 담겨져 있고 그 요즘은 또 많은 분들은 한자를 안 배우잖아요. 근데 저는 가끔씩 어르신들이 한자를 줄줄 이렇게 읽으시는 모습들 보면 이것도 어쨌거나 사실 한국어도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자도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옛날 순 한국어도 같이 공부하면 정말 좀 다양하게 그 한국어의 매력을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럭키 씨? 그리고 각자 나라가 자기 언어를 갖고 자기 글을 갖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한글이 갖고 있다는 게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언어랑 그 나라의 글은 그 나라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사랑하고 잘 아껴서 잘 전달하면은 저희들도 사실 외국인이지만은 이제 책임만 느끼면서 열심히 배우고 하거든요. 우리가 다 서로 한글을 잘 사랑해서 잘 하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